안녕하세요. 루비오트예요. 벌써 1월이 다 지나가고 우리도 벌써 이제 2월이 시작이 되려고 합니다. 그 말인즉슨 뭐냐? 월간 견적의 시간이 돌아왔어요. 근데 지난 1월과 마찬가지로 하나 먼저 짚고 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그래픽카드 가격이 아직도 개헬창이 났습니다. 난 진짜 살다 제가 컴퓨터 딱 입문했을 때 GTX 10세대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금. 네. 그냥 그래픽카드가 없어요. 없는 것도 없는 건데, 없는 것도 없는 건데, 가격 장난이 너무 심하고요. 그리고 투자할 데가 없다 보니까, 뭐 큰 손들이 그래픽카드 투자한다는 소문도 좀 돌고는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래픽카드 가격이 막, 빠바바바박 하면서 올라가는 경향이 좀 있는데, 네. 제가 3070이 거의 100만원 찍는 거 보고 놀랐습니다. 네. 아무리, 이전 단가에서 10% 올랐다 그래도, 그게 좀 해봐, 쌈치죠. 예. 그래도 한 70만원대 중반에서 80만원대 초반은 유지는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지금 막, 기아 급수가 막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번 달도 견적을 짜는 상당히 어려웠고, 그래서 이번 달은 일단 기본적으로 그래픽카드는 제외하고 견적을 구성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네. 빠르게 한번 넘어갈게요. 네, 일단은 저가 사무용이고요. 역시 큰 차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기준으로 삼고 있는 다나와에서 이번에는 견적왕이라는 사이트로 바꿨어요. 네, 이 견적왕이라는 사이트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드리면은 뭐랄까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리고 제가 좀 이 사이트를 만드는데 어느 정도 좀 이제 협조를 해드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알고는 있는데, 기존에 다으라든지 애으라든지 행으라든지 여기는 이제 유저들 위주가 아니라 구매자 위주가 아닌 판매자가 위주가 돼서 진행이 되는 방식의 견적, 포털 사이트 이런 거였다고 생각을 하면은, 견적왕은 판매자가 아니라 유저와 그리고 구매자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격도 상당히 저렴한 편이고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구매자가 판매자한테 물어보는 것이 아닌 구매자가 유저에게 물어봐서 이 견적 구성이 괜찮습니까? 이 견적 구성이 호환성에 문제가 없습니까? 이 견적 구성 나쁜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즉, 판매처가 밀어야 하는 것들이 있죠. 푸시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유저들이 한번 사용을 했던 거를 구매자에게 추천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부분이라든지 유명세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ASC 부분도 마찬가지죠. 이런 것도 다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나쁘지 않는 그런 느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저가 사무용입니다. 거의 다른 거는 없어요. 인텔 셀러런 5905 셀러런을 넣었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2코어 이스레드입니다. 하지만 저가 사무용으로 사용하기에는 문제는 없어요. 집에서 간단하게 워드, 엑셀 만드는데 무리 없고요. 그리고 내장 그래픽 활용해서 영상 본다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확실히 차이는 크게 없을 겁니다. 제가 이번에 10900 제가 집에 있는 거 있잖아요. 1900 가지고 내장 그래픽을 지금 활성화해서 영화를 보고 있는데 4K 연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깔끔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유튜브 같은가요? 그 이외에 거의 차이점은 없는데 가격은 30만원대 미만이고요. 케이스 동일하고, 파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번에 영상 올라오고 있죠. 플렉스 포커스 500W로 진행을 했습니다. 400W이랑 거의 가격 차이가 없으면서 500W 스탠다드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나쁘지 않은 견적 구성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구성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다음번에는 고가 사무용이에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거의 큰 차이점은 없습니다. 다만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은 3400G, 즉 라이젠 APU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만약에 난 좀 캐주얼한 게임이라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꼭 메모리를 2장 구성을 해야 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그래서 제가 8기가 2장으로 매번 구성을 해드리고 있고요. 물론 여기서 이제 간단한 코딩이라든지 포토샵 이런 것도 다 가능한데, 만약에 포토샵을 만든다라고 하신다면은 10400이라든지 10100으로 가시는 게 조금은 더 좋습니다. 왜냐? 퀵싱크를 활용해서 어도비 프로그램을 사용할 시에는 조금 더 속도적인 차이를 느낄 수 있기 때문이죠. 메인보드는 일단 기본적으로 HDV 시리즈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HDMI, DVI, 그리고 D섭이죠. VGA라는 그 모니터 단자 세 가지를 전부 다 사용할 수 있는 시리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외의 구성은 거의 동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대는 40만원대로 아직까지도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외에 난 좀 더 이제 렌더링이라든지 인코딩에 좀 더 주력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4650이죠. 르누아르 가셔서 P450 메인보드 중에
바이오스를 지원하는 것 혹은 A520 메인보드를 가시는 거를 개인적으로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FHD 게이밍이에요. 네, 여기서부터 일단 그래픽은 제가 제외를 하고 견적을 짜서 저한테는 지금 그래픽이 보이지 않는 견적을 보고 있는데요. 일단 10450F입니다. 3300X, 3500X 이런 것보다도 지금 당장에는 가성비가 가장 좋은 6코어 게이밍 CPU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600보다는 기본적인 성능은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저는 1400을 많이 밀고 있는 편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래픽을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중고로 가시겠다. 나는 꼭 중고 그래픽을 좀 그 싸게를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RX 570, RX 470, RX 480, RX 580 이런 라데온 그래픽 카드를 가시는 거를 개인적으로 추천해 드리고요. 혹은 조금 더 중고에서 좀 더 투자를 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GTX 1650 3기가가 한 10만원, 15만원 정도 하고요. 그리고 GTX 1060 6기가가 약 18만원, 20만원 정도 하는 걸로 제가 기억은 하고 있어요. 다만 RX 580 같은 경우에는 국내 MMORPG를 제외하고는 GTX 1060 6기가보다 살짝 높은 성능, 그리고 570, 470 같은 경우에는 GTX 1060 3기가보다 약간 높습니다. 다만 내가 주력으로 하는 게임이 국산 MMORPG다. 즉 아이온, 검은 사막 등등 이런 게임들이 있죠. 이런 거를 주력으로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라데온 말고 지포스 가시는 게 속 편하실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 중고로 구성을 하게 된다면은 플러스 20만원에서 70만원 미만에서 70만원 약간 위 정도에서 구성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신품 RX 570 혹은 580 아니면은 GTX 1650 슈퍼 같은 거를 구성을 한다라고 하면은요, 여러분들 가격은 20만원 추가가 넘게 될 겁니다. 즉 GTX 1060 6기가를 사는 거와 거의 비슷한 가격이 될 거예요. GTX 1060 6기가 GTX 1650 슈퍼보다는 약간 높기는 합니다. 성능 자체가. 근데 거의 큰 차이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나는 AS적으로 좀 오랫동안 받고 싶다, 채굴의 위험성을 조금 덜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GTX 1650 슈퍼 약 20만원대, RX 570도 역시 마찬가지로 20만원대이기 때문에 한 70만원 전후로 구성이 가능하지 않을까 봅니다. 다음은 고가 FHD 게이밍이에요. 이거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인 구성은 거의 다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마찬가지로 그래픽카드는 제외를 해두었습니다. 제가 이 견적을 짠이 한 며칠 전 정도에 뉴스를 하나 봤어요. 일단은 RTX 3060 12기가 제품이 나오긴 하지만은 이 제품은 거의 최고점으로 끌려가는 제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엔비디아에서 급한 불을 끄고자 RTX 2060과 RTX 2060 슈퍼를 일단 재생산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지금 붕 떠져 있는 그 라인업들을 채워가겠다라는 건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은 거의 1년 동안 내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FHD에서는 옵션 타입을 때리건 풀옵션을 때리건 RTX 2060 슈퍼 정도면 매우 충분하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솔직히 말씀드려서 넉넉하다 못해 매우 충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고가형으로 구성을 하신다면 중고 RTX 2060 혹은 2060 슈퍼를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신품으로 구매하시겠다 하시는 분은 RTX 2060 혹은 2060 슈퍼 거의 40만원에서 55만원대 사이에서 구성이 가능합니다. 즉 100만원에서 110만원 언더에서 구매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물론 여기도 약간의 장난질이 들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구매하기가 어렵다라는 수준이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구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구하시는 게 좋고요. 기본적으로 2060 같은 경우에 40만원에서 50만원 미만이면은 구매를 하시면 되고요. 2060 슈퍼 같은 경우에는 57만원 언더면은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둘 다 파워는 600 같으면 매우 넉넉하게 활용을 가능하고요. FHD에서는 어지간한 게임 다 옵션 타입하면은 보조사일 플레이 가능하고요. 풀옵션 해도 넉넉하게 프레임이 나온다는 점만 여러분들 참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QHD 게이밍에서 한 가지 좀 제외를 했어요. 3060 Ti 가격이 지금 미쳐 날뛰고 다 채굴장으로 끌려가고 있기 때문에 완전 그 라인업은 그냥 싹 투더 제를 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QHD로 넘어갔기 때문에 5600X를 넣었어요. 5600X를 넣었고요. 메모리는 8기가 2장으로 QHD는 매우 넉넉하게 활용이 가능하다. 제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메인보드는 일단 B450 플러스 2 버전을 넣었어요. 플러스 1 버전은 정말 사시면 안 됩니다. 플러스 2 버전을 사셔야 되고요. 그리고 ATX 보드입니다. 일단 ATX 보드고 B450 터프 프로 게이밍이죠. M 프로 게이밍, MATX. 이게 품절이 되었기 때문에 일단 이 제품을 넣었고요. 나는 그래도 B450보다는 B50을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기가바이트 B550 어로스 엘리트 혹은 터프 B50M 플러스 게이밍을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가격대는 한 플러스 5만원 정도 하기 때문에 좀 더 올라간다는 점만 참고로 좀 부탁을 드리고요. 기준점은 3070으로 기준을 했습니다. 예, 제가 기억으로는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조텍 넙치 있죠. 조텍 넙치가 아마 3070 라인업에서 가장 싼 제품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넙치 기준으로 69만원이었어요. 이게 정가입니다. 지금 69만원이 정가예요. 69만원이 정가고 여기서 플러스 한 10만원 정도 하면 상위 라인업을 살 수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가격은 거의 80만원에서 90만원대로 호가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82만 대는 구매를 하셔도 돼요. 다만 조텍 넙치라든지 뭐 P&I 듀얼 같은 좀 저가형 라인업들 있죠. 이런 거는 72만원 혹은 73만원 언더에서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제대로 구매를 하시는 거고요. 그렇게 하면은 한 160만원에서 170만원대에서 구매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케이스는 많이 펀치입니다. 네, 상당히 괜찮았어요. 제가 한번 만져봤는데 팬 소음도 비슷한 제품보다는 훨씬 더 조용했고요. 훨씬 더 확장성도 괜찮았고 똑같이 지진도 구성이 됩니다. 근데 팬이 다 달려있다는 점이 아주 상당히 좋은 것 같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지금 당장 문제는 진짜 쓸 게 없다라는 거예요. 쓸 게 없기 때문에 3070 같은 경우에는 정가에 올라오는 거라면 뒤도 안 돌아보고 구매를 해야 되고요. 그렇다고 90만원, 80만원 주고서 구매할 가치는 없다라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다 라고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이제 초등학교 게이밍이에요. 초등학교 게이밍은 제가 하나 재밌는 자료를 가져왔는데 4K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아직도 라이젠은 인텔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참 재밌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4K에서도 이상한 데이터를 가지고 들이미는 유저들이 있는데 일단은 10700 KF로 넣습니다. KF 이게 무슨 뜻이냐? 오버클럭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오버클럭 가능하게끔 구성을 했어요. 비다이 16기가 2장 32기가로 구성을 했고요. ASUS 프라임 Z490A로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SSD는 1테라 넉넉하게 구성하는 게 낫죠. 요즘 뭐 사이버펑크, 배틀그라운드, 몬스터만 따라받아도 거의 500기가를 훌쩍훌쩍 훔쳐먹는 게임들이 많기 때문에 구성을 했고요. 다만 쿨러는 오버클럭이 좀 안 될 수도 있지만은 AS500 플러스 새로 나온 딥풀 쿨러를 넣었어요. 만약에 난 오버클럭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순행 가세요. 순행 가시는 게 편하고요. 뭐 펜텍스에서 새로 나온 거라든지 NGXT 이 두 가지 제품이 아세텍 7세대를 사용한 순행 쿨러이기 때문에 성능이 굉장히 좋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리안니 그리고 커세어 이런 식으로 내려갑니다. 가성비로 가실 거면은 CLC라든지 이제 에너맥스 이런 구성도 가능하니까 참고 좀 부탁드리고요. 제가 이제 시스템 쿨러를 하나 추가하는 게 카제 플렉스라는 제품이에요. 이 제품이 일단은 스펙시트로 나와져 있는 풍량, 풍압 그리고 RGB 성능까지 다 깡패입니다. 가격도 상당히 저렴한 편에서 구성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지간한 4K 게이밍들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3080을 구성을 해야 되는데 3080이 지금 거의 멸절이 되었습니다. 국내에 안 들어진 지 상당히 오래되었고요. 제가 본 적도 이제 한 1, 2월이 넘어가는 것 같아요. 실물을. 그렇기 때문에 구하기가 어려운데 가격이 120에서 130 나가고 있어요. 거의 300만원 가까이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풀 옵션에서. 중고로 구매해야지 그 정도고요. 신품 구매하면 더 비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3070 이상을 구매하시려는 분들은 잠깐 대기를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라데온 그래픽 카드를 사용하시는 분들 RX 6800XT인가요? 이런 같은 경우에는 살만한 가치는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가격이 헬창 오브 더 헬입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페이퍼 런치 기준으로 거기도 들어오는 순간 품절이 나고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저는 아직도 믿지는 않습니다. QHD에서 제가 알고 있는 데이터로는 훨씬 더 엔비디아 쪽이 좋다라고 알고 있고요. 그리고 나는 조금이라도 작업을 할 것이다. 나는 조금이라도 영상 편집, 포토샵, 뭐 일러스트레이트를 돌릴 것이다. 무조건 라데온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 영어가 없어요. 게이밍은 나왔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참고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달은요, 작업용 견적은 따로 만들지는 않았어요. 왜냐? 그래픽카드가 멸절되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제가 올렸던 그런 데이터들을 여러분들 확인을 좀 해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래픽카드 공급이 좀 원활하게 다시 돌아온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 다시 작업용 견적을 한번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이번 2월 월간 견적은 여기까지고요. 궁금하신 점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혹은 제 뽕프 견적왕에도 제가 지금 미니샵 같은 거 제가 지금 견적맨으로 등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쪽으로 뭐 댓글 남겨주시고 저를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꼭 참고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2월 되시고 설날 되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디오스.